미국 포도나무 뿌리에 기생을 하면서 수액을 막 쪽쪽 빨아먹으면서 잘 살았답니다. 안녕하세요. 와인과 썸 타는 여자 왓썸녀 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와인의 역사를 뒤바꾼 엄청나게 작은 벌레 한 마리를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름은 필록세라라고 하고요. 단 1mm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진딧물에 불과합니다. 한글명으로는 포도나무 뿌리 혹벌레라는 거창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친구는 원래 미국에 거주해요. 미국의 포도나무 품종들이랑은 굉장히 사이가 좋아서 미국 포도나무 뿌리에 기생을 하면서 수액을 막 쪽쪽 빨아먹으면서 잘 살았답니다. 근데 문제의 시작은 미국산의 포도나무들이 영국과 프랑스에 수입되면서 시작을 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1860년대. 프랑스의 시라로 아주 유명하죠. 시라, 그루나시 품종으로 유명한 론 지역에서도 남부론에 미국의 포도나무가 수입이 되게 됩니다. 그때는 지금과 같이 굉장히 엄격한 규제나 검역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들어와 하고 굉장히 편하게 이 대재앙이 프랑스에 들어오게 됩니다. 짜잔, 도착! 미국산의 포도나무들이 들어오고 나서 갑자기 프랑스의 포도밭에 있는 포도나무들이 하나둘씩 말라 비틀어지면서 죽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짧은 시간에 프랑스 전역에 퍼졌냐면 10년도 안 된 시간에 전역에 퍼지면서 황폐화를 시키게 되고 그 결과 최소 3분의 2 이상 그리고 70% 이상의 포도밭이 황폐화가 되고 포도 농사를 더 이상 지을 수 없게 됩니다. 엄청난 사건이지 않나요? 그 당시에는 포도 재배자들은 그 벌레라는 인식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거는 신의 노여움이다. 그리고 날씨랑 토양 탓이다. 신이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869년도에 범국가적으로 조사를 들어간 끝에 이건 필록세라 때문이다라고 정확하게 증거를 제시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근데 미국의 포도나무들과는 이 벌레가 잘 공생을 했는데 프랑스에서는 그런 엄청난 악적인 존재가 되었는가. 네, 크게 포도나무를 종으로 분류하자면 미국의 토착 포도나무 품종들은 비티스 라브루스카라는 품종의 종에 속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와인을 만드는 포도나무들의 종은 비티스 비니페라라는 종으로 나뉩니다. 당연히 비티스 비니페라는 이 필록세라에 굉장히 취약했던 거죠. 그래서 얘네한테 뿌리를 내어주고 나니까 수액을 있는 대로 쪽쪽 빨리면서 가지는 말라 비틀어지고 이파리는 노랗게 변하면서 뿌리에 굉장히 징그러운 혹들이 생겨나게 돼요. 왜 포도나무 뿌리 혹벌레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파리도 되게 징그러운 약간 종기 같은 것들도 막 생겨나요. 그래서 이 벌레를 없애려고 당연히 국가적인 차원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서 이 벌레들을 데리고 실험을 하는데 토양을 농약에 쩔였다고 할 정도로 독성이 강한 농약을 살포도 해봤고요. 그리고 얘네는 물에서는 죽지 않을까 해서 거의 침수를 시키다시피 범람시키다시피 물을 흘려내렸는데도 얘네는 너무 강인한 거야. 그래서 얘네 목에 엄청난 현상금이 걸리게 됩니다. 이 현상금이 얼마 정도 했을까요? 처음에는 그 농무부 장관이 한 2만 프랑을 제시해요. 근데 그게 점점점 시간이 길어질수록 해결책을 못 찾으니까 그래, 이 해결책을 찾아주면 오늘날의 돈으로 치면 500만 달러에 육박한 돈을 포상금으로 주겠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환율로 계산기를 두드려 봤더니 지금 한 60억 정도 되더라고요. 되게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도 이 필록세라만 깔끔하게 박멸하는 그런 약은 발명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필록세라가 아직 박멸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지금 우리는 와인을 먹고 있을까? 굉장히 특별한 방법을 생각해내요. 그래, 미국의 포도나무 뿌리는 필록세라의 면역력이 있잖아 라고 생각을 해낸 거죠. 그래서 미국의 포도나무 묘목을 구해서 여기 뿌리만 놔두고 몸뚱이를 자르고 이 몸뚱이는 유럽의 포도나무 몸뚱이를 잘라서 가져와서 붙여요. 지푸라기 같은 걸로 감싸서 놔두면 알아서 이어지면서 서로 생명력이 강하니까 살려고 서로 결합을 하게 되고 이걸 접목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신기하지 않나요? 지금 프랑스에 있는 대부분의 유럽 포도 품종들이 이 미국의 포도나무 뿌리를 가지고 있는 포도나무예요. 신기하죠? 근데 이 필록세라가 절대 침범하지 않았던 나라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아주 오랫동안 이어져 온 오리지널 유럽의 포도나무 품종들로 지금도 와인을 만들고 있다는 거고 그만큼 희소성이 있고 가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 첫 번째 국가는 당연히 칠레.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 독일의 모젤 지역의 리슬링이라는 품종 중에는 침범을 당하지 않아서 옛날 품종으로 키우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호주의 서호주 쪽은 아직 침범을 당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되게 좀 아쉬웠던 게 2019년에 호주에도 남쪽에 빅토리아주라는 유명한 와인 생산지에도 침범을 하지 않았던 필록세라가 창궐을 하면서 큰 피해를 입기도 했어요. 되게 늦었죠. 그래서 지금 저희는 아주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칠레의 레드 와인을 마시고 있습니다. 라포스톨이라는 와이너리에서 만드는 퀴베 알렉상드르라는 시리즈입니다. 품종은 까르메네르라는 품종인데 이 까르메네르라는 품종이 아주 재밌습니다. 얘는 원래 프랑스 보르도에서 고유의 색깔을 가지고 자라나던 애예요. 근데 오히려 프랑스 자국 내에서는 멸종이 있어요. 근데 칠레가 되게 재밌는 게 프랑스는 1860년대에 필록세라의 피해를 입었다고 했잖아요. 칠레가 되게 아슬아슬하게 1851년에 프랑스에서 포도나무들을 묘목을 수입해와서 키워요. 그래서 얘네는 이 오리지널 까르메네르를 비롯한 유럽의 포도 품종들을 지금도 재배를 하고 있는 거죠. 일단 시음을 좀 할게요. 유럽의 와인의 역사를 마시는 느낌이에요. 근데 실제로 칠레가 감염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물리적인 고립이 굉장히 큽니다. 칠레의 와인 산지들은 특히 북쪽은 아타카마라는 사막이 있고요. 서쪽으로는 태평양이 있고 그리고 동쪽으로는 안데스 산맥이 있죠. 만년설이 있는. 그래서 물리적으로도 이미 고립이 되어 있는데 거의 격리되다시피 했죠. 예. 원래 필록세라는 모래 성분이 많은 토양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데 이 칠레의 토양 성분에 있는 구리 성분이 필록세라 감염을 좀 예방해줬던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요. 칠레 자체가 밤과 낮의 일교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서늘한 기후도 큰 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칠레 와인들은 약간 호불호가 좀 갈려요. 이 칠레 와인 특유의 향들이 있는데 풀향기 같이 매콤한 향과 신선한 파릇파릇한 향들이 좀 강합니다. 근데 이런 향들은 이 칠레 와인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구리 성분의 영향인지 몰라도 약간 피냄새 같은 철분기의 향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세계의 와인 역사 그리고 술의 문화를 바꿔본 아주 작고 무시무시한 필록세라라는 벌레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어때요? 재밌으신가요? 지금까지 와인과 썸 타는 여자 왓썸녀 써니였습니다.